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편기현 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뜻밖에도 경기도의 한 마을 회관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북동역에서 왔습니다. 편기현 씨, 대체 이게 얼마만이죠? 그런데 제작진을 반겨주는 식구들이 꽤 많은 듯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총 4애기랑 살고 있고요. 고양이는 이제 2애기랑 살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썼어. 총 6마리의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머물고 있다는 이곳 마을회관. 여기는 원래 마을에서 이쪽으로 관광 오시거나 잠깐 여름철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묵을 수 있게끔 원래 했던 그럴 용도로 만들었었던 이제 집이고요. 마을 회관에 딸려 있는 그런 집이었고요. 마을회관이에요? 예, 마을 회관입니다. 근데 여기만큼 지금 저희 애기들한테는 좋은 환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얼마나 거주하신 거예요? 지금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년에서 9년 되는 것 같습니다. 챙겨야 할 식구가 많다 보니 아침이면은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녀석들 식사는 챙겨 먹이고 나가야 하루가 마음 편히 시작된답니다. 됐어. 오늘 아빠한다. 잘했어. 드라이 아이스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드라이 아이스라는 제품이 성질이 차갑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런 변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잠시만요. 이산화탄소를 냉각시켜 고체로 만드는 일인 만큼 자칫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이곳의 일. 굉장히 열이 마이너스 70, 한 7, 8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성질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포장도 이 필름이 벗겨지기도 하고 애로당에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엔 드라이 아이스를 많이 찾는 시기인 만큼 눈코 뜰 새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직장에 이사직을 맡고 있는 분이 대학교 직속 선배님이시고 저랑 늘 통화를 하는 사이였는데 전화 오셔서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 안 되겠니? 나 있는 대로 와라. 그래서 지금 있는 직장으로 옮겼고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신을 믿고 일을 맡겨준 선배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일을 배우려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해보는 지게차 운전도 꽤 능숙해졌답니다. 5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거 치고는 모든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들은 밤에 이 라이트 서치도 잘 켜지 않고 그냥 감으로 금방금방 하세요. 근데 저는 라이트 서치도 켜고 핸드폰 조명도 이렇게 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살살 하고 막 힘들게 합니다, 저는. 편기현 씨는 제가 대학교 후배라서 아주 오랫동안 봐왔는데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너무 자기한테 완벽하려고 처음에 굉장히 기계가 말을 안 들어서 본인한테 굉장히 화를 내요. 기계가 말썽인데 그만큼 책임감이 강해요. 이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연기자 편기현의 모습.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 때 어느 TV를 보다가 드라마를 봤는데 제 또래 친구들이 나왔어요. 단막극 드라마였는데 정말 딱 한 편짜리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서 대사를 막 하다가 NG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저랑 똑같은 또래 친구들인데 감독님한테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하는 모습이 나도 저 멘트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하게.
정말 그거 하나였어요. 12살. 연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홀로 드라마 현장을 오가며 오디션을 보러 다니던 중에 인생의 첫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드라마. 한 번 오디션장을 가면 한 300명 정도가 오고 그 와중에 발탁되는 사람은 한두 명이거든요. 당연히 저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지 말아야지 하다가 갔어요. 그냥 갔어요. 대본을 딱 리딩해봐 이러는데 틱틱거리면서 했거든요. 굉장히 불쾌하게. 이것 봐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너 연기 얼마나 했어? 3년 했는데 이제 그만두려고요.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주인공으로 뽑아주신 거예요. 감독님이. 다른 이유가 없고 다혈질적인 모습이 그 당시에는 필요하셨던 캐릭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그 드라마도 시작하게 되었고 첫 주연의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청소년 드라마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주연으로 활동하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연기자로 평가받기도 했던 편기양. 하지만 이젠 다 부질없는 지난 일일 뿐 과거의 영광 속에 살기보단 지금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다 했어. 2개 올리고, 3개 올리고.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작업도 마무리되고 고단했던 오늘 하루도 끝이 보입니다. 이튿날 일주일에 2번 있다는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너나 지져라. 라면을 이걸 먹어야겠구나. 오늘 아침 식사는 라면인가 봅니다. 하나. 둘. 셋. 계란 많이 있으면 계란 뭐 한 10개는 오바고요. 너무 그건 거짓말이고 한 7개까지 넣어서 먹는 것도 많아요. 뭐 햄이나 스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다 넣고. 야근하는 날이 많다 보니 쉬는 날은 요리보단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끄러워? 싫다는 거야. 어? 왜 또 안 먹으면서 왜 그래? 뭐 이러면 막 화내요. 언젠가부터 이런 일상도 익숙해져 버렸다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휴일이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식사를 하려는 걸까요? 채소를 써는가 싶더니 고기를 볶기까지 하네요. 강아지들 이렇게 먹이는 음식을 화식이라고 합니다. 화식. 불에 익혀서 염분기는 싹 빠지게. 진짜 안 쉬는구나. 원래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요. 밥 위에다 얹어서 정말로 먹어요. 이렇게. 본인은 라면을 먹어도 반려견 식사만큼은 직접 해서 먹이고 있다는 기현 씨.
혹시나 뜨거울까 찬물에 식히고는 이번엔 냉장고에서 또 무언가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봉주 심장 때문에 먹는 약이고요. 자, 여기다 줘야 돼요, 힐을. 그리고 밀고 나가니까. 예. 정말 좋아하고 잘 먹고, 특히 이 희 같은 경우는 눈이 안 보이니까 먹는 거에 대한 감각, 냄새 이런 게 더 뛰어나서요. 뒤로 흘렸을 걸로 지금 내가 봤을 때.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반려견들에게 이렇게나 애틋한 데엔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힘들 때 낚시를 갔어요. 거기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죠. 3마리였죠. 있더라고요. 버려져서. 물 한 모금 못 먹고 앙상하게 말라있고 눈빛을 마주쳤을 때 누군가 도와주는 손 안 내밀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진짜 거울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딱 보는 순간 제 모습 같았고 나도 언젠간 누군가 손 내밀어 주겠지. 내가 일단 네 손 내가 잡을게. 그 길로 한 마리 두 마리 데려오며 기르고 또 떠나보내길 수십 마리. 이 녀석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기현 씨. 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군대 제대하고 난 이후에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섭외가 점점 안 들어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던 시기에 정말 친형제처럼 친한 형이 있었는데 기현아 이런 형이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 투자를 받던 너 있는 돈이던 다 합쳐서 어떻게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 형의 말대로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자. 이 생각으로 그 하나로만 거기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떠안은 빚만 자그마치 4억 8백. 억울한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자해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런가 했어요. 왜 저런 미친 짓을 하지? 왜 저래 저 사람? 막 이랬는데 그때는 되게 시원했어요. 되게 시원하고 막 정말 미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 피가 터지는 순간에 너무너무 시원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미친 사람처럼 웃고 그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책임지고 갚았다는 빚. 그간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합니다. 그날 오후 시끄러워. 저 이제는 도둑질하러 갑니다. 네? 도둑질이요. 어디 가시길래요? 말씀을 드려야 되나? 대체 어디에 가려는 걸까? 엄마.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아드님 맞다고 상 이렇게 큰 거 피시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죠. 다름 아닌 부모님 댁에 온 겁니다. 그럼 아까 도둑질하러 간다는 게 집이었어요? 네, 여기였어요. 지금도 한번 싹 제가 눈으로 스캔을 하고 있어요. 뭘 훔쳐가야 되나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저기 잡채를 네가 좋아하니까 찌끔 해주려고 했더니 오늘 잡채가 찌끔뿐이 없는 거야.
얘가 다 가져갔어요. 저는 항상 다 가져가거든. 이거 엄마가 해주는 게 또 제일 맛있잖아요. 언제 봐도 반가운 아들이 왔으니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셋, 됐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아들 기현 씨. 아직까지도 걱정만 시키는 아들인 것 같아 찾아뵐 면목도 없다고 합니다. 완전 위험했었잖아. 위험했었지. 근데 여기는 위험하지 않아? 위험한 건 없고 그냥 일은 그래도 전보다 나였을 때 할만한 것 같아 진짜. 근데 거기 배워가지고 네가 관리자로다가 해서 힘들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잘 그렇지. 적응돼? 그때 적응 못할 때였지 그때가. 근데 지금 이제 다 적응하고. 요즘 날 더운 것 때문에 힘든 거 빼고는. 거기는 안에 에어컨이 안 돼 있어? 아 있어. 그래도 덥지. 있어도 일하면 더워. 그래도 우리가 열기가 너무 심하니까. 힘들 때 정말 급하게 힘들 때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엄마 나 얼마만 도와줘. 다 생활비였어요. 그런 건 그때 문자로 했어요. 진짜 문자로만 했고. 그럼 어머니 꼭 전화를 하세요. 엄마 보내놨다. 알았어 고마워. 그냥 그리고 딱 끊어버리고 그랬었죠. 엄마가 뭐 여유가 있어서 막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죠.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을 테고 항상 엄마 내가 잘 되면 엄마한테 효도할게. 내가 항상 그 얘기는 항상 잊지 않고 해요. 엄마 내가 지금 이래도 나중에 잘 되면 엄마 잊지 않고 내가 다 도와준다고. 응? 그래서 그 얘기를 항상 남겨놓더라고요. 뭔가를 꺼내오는 아버지. 옛 추억의 앨범인데요. 상경. 언제고 아들이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하길 바라는 것이 부모님 마음. 주연 드라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아우 진짜 좋아 이래가면서 뭐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 다 팬클럽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 우리 아들 저렇게 한 번쯤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들죠. 바램이죠 바램. 원래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길이었으니까는 그 길로 돌아갔으면 좋겠죠. 그죠? 내가 원하던 길이었으니까는 지금 원하지 않던 길을 가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그랬냐? 며칠 후 강릉의 한 바닷가에서 평기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곳에 무슨 일인 걸까요? 아 맞다. 뭐야? 야 안녕. 와. 부럽다. 아 진짜. 네, 잘 지냈지? 네, 청소년 드라마계 이제 아역 원빈이라고 소문이 났었던 배우 손무 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릴 적 동료 배우이자 이제는 선장이 된 친구 손무 씨와 함께 바다 낚시에 나섰습니다. 이 정도 높이로 계속 통통통통 때려야 돼. 야 이거 큰 거 아니야? 왔어. 왔어. 야 너 빨리 빼. 왔어 진짜. 왔어 빨리. 너 떨어뜨리면 죽어 진짜. 그렇지. 대체 뭐가 잡혔나 했더니 다름 아닌 문어입니다. 우와. 아이고. 주인공이 누군지 잡았어. 와. 잠깐만. 바다에서 건져 올린 수확도 있겠다. 그냥 갈 수 없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갓 잡아 올린 문어를 삶아 더욱 쫄깃한 문어 숙회. 오랜만에 마주보고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지도 얼마만인지 모른다는 두 사람. 지금 서울에서는 무슨 일 하는데? 뭐 아이스팩 알잖아. 응. 플라이아이스 알지? 그 왜 연기 나는 거? 옛날에 뭐 냉장고에서 많이 뜯어갖고 앞으로 너는 이제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니 뭐 그러고 싶지 당연히. 그리고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마 속으로 그럴 거야. 방송이나 나오면은 잠깐이라도 너 생각할 거 아니야. 저 앞에서 잠깐 나도
하고 싶네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나는 그냥 품고 살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날 때 연습도 하고. 보면은 뭐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떠서 되게 잘 되는 분들이 많잖아. 이제는 너가 정말 연기를 잘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 좀 너만의 그 내면을 좀 더 튼튼하게 쌓아서.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잖아. 그래, 난 하루하루 개운해. 개운하잖아. 일 끝나면. 뭐 하다 보니까 늦은 게 진짜 늦은 게 아니더라고. 그럼 우리 아직 시간 많고. 사람이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포기하지 마. 아 진짜.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포기하지 마. 더 이상 너 할 말이 없어. 네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내가 뭐 중재하고 뭐 이게 좋아 이게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야 네가 나중에 10살을 먹든 20살을 먹든 나중에 노인을 돼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아이 고맙네. 왜? 아, 야 너는 오늘 딱 거기까지. 네 모습으로 보여줬어 모든 거를. 그런데 또 말까지 해주니까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야. 고맙다. 친구의 응원 속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기현 씨입니다. 야, 그 하얀 그림이 니네 전셋값보다 비싸다니까. 수현이는 먼저 그걸 샀다고. 그게 미안해서 운 게 아니야. 성격이 되게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린가요? 거기에 맞게 성격이 약간 까칠해. 아 연기 연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이기호 이 배우 친구도 제 같은 동료이면서 일단 연기를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대본이나 아니면 모르는 대본,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모르는 대본인데요.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또 저희 선생님께서 설명을 듣고 먼저 드라이하게 한번 대사를 한번 쳐보고, 그러면 이쪽에서 또 저희 선생님께서 또 디렉팅을 또 해주시고, 그럼 그에 맞춰서 또 한번 쳐보고,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틈틈이 시간이 날 때면 연기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기를 다시 하고 싶다는 꿈을 잠시 잊고 산 적은 있어도 포기한 적은 없답니다. 희망을 놓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매일매일 희망을 불어넣고 산다는 거 되게 힘들어요. 어찌 보면 똑같은 생활을 쳇바퀴 돌듯 살면서 그러면은 더 힘들어요.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도 없고, 목표를 두기 전에 희망을 두고 목표를 갖거든요. 매일매일 불어넣어요.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확신, 그 희망이 있기에 힘든 오늘을 또 살아낼 수 있다는 편기현 씨. 제가 배우라는 이 일에 손을 저는 절대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돌아갈 거고요. 돌아간다면 지금 이렇게 일했던 것들, 전에 일했던 것들, 일하면서 힘들었던 거, 섭섭했던 거, 정말 머릿속에, 제 몸속에, 뭐 가슴으로 다 남겨놨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다시 배우러 돌아갔을 때 나는 꼭 이 감정을 써야지, 이 느낌 잊지 말아야지, 이 바람, 이 빗방울, 이 아픔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정말 많이 새겨놨거든요. 꼭 다시 돌아갈 겁니다. 연기자 편기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의 내일은 언제나 해피엔딩이길 바라겠습니다.